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할 때는요,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뭘 얻어내겠다. 그러지 않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적이 햇볕 정책으로 북한을 평화적으로 이끌겠다 했지만은 정상회담하고 그에 몇 달 있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4억 5천만 불이 건너갔다 어쩐다 아직까지도 시끄럽고 노무현 정권이 대북 송금 조사를 했습니다. 돈은 분명히 건너간 것은 진실이죠. 그러면 돈을 주고 결과는 노벨 평화상 받은 거 말고 햇볕 정책은 개성공단이고 뭐고 금강산이고 연결됐지만은 실패하고 그 손자놈은 지금 핵무기 ICBM으로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를 미군 철수를 유도하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좀 올리거나 노벨 평화상 받은 것 말고는 한 게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2007년 10월 4일 날 하면서 심지어 아프간 인질 석방금 일부가 정상회담 계약금 쪽으로 건너갔다는 보도까지도 있었습니다. 의혹까지 제기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뭐 서해 평화 무슨 구역이니 NLL이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지난 정권 때 몇 년간 시끄러운 논란의 소지만 제기했고 그가 주장하는 대로 서해를 마음대로 항행하게 됐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상황이 되었으며 NLL이 무력화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임기 말에 자신의 자리를 놓고 물러나는 것이 불안한 나머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종의 합의를 하고 그걸 말뚝을 박으려고 택도 없는 시도를 하다가 한마디로 그냥 정권은 무너져 갖고 정권 창출도 실패했고 나중에 그런 만남의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때 김양근이 한국에 내려오고 김만복이가 총선 하루 전날인가 올라가고 벨쇼를 서로 했죠. 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거나 북한에 가스관을 연결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며 곳곳에서 만나고 다녔습니다. 접촉을 했죠. 그러다가 북한이 돈봉투까지 집어 던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보수 정권은 또 왜 그랬을까? 좌파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한 카드로 정치적 지지율을 올리고 뭔가 한 건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남한의 정권을 맡은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과 또 개인적인 불안과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활용을 위해서 정상회담 카드를 대통령만 되면 던지다 보니 북한 놈들이 버릇이 나빠져 버린 겁니다. 전번에는 얼마였으니까 이번에는 얼마다. 우리를 만나려면 돈을 해줘야 되고 돈이 될 수 있는 돈벌이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생겨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 돈벌이 구실이지 않습니까? 일부 종북들은요, 그래서 무슨 긴장이 완화됐다는데 진짜 이런 말 하는 놈들 개자식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돈 챙겨준 결과 그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무슨 협박을 해서 미국이 협박을 해서 김정일 때부터 핵실험을 다시 했습니까? 그거 아닌 줄 알잖아요. 돈은 돈대로 받아 챙기면서 핵은 가지고 또 체제를 왕조를 영원히 유지하면서 활락해서 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은 그럼 왜 정상회담을 지난 7월 달에 북한이 ICBM을 쏴야 되는 와중에서도 베를린에서 제안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문재인이 왜 지금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무슨 운전석에 앉니, 베를린 선언을 하니, 문재인이가 떠들고 임종석이가 설치고 특사를 보내고 이 짓을 하느냐.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종북 좌파들, 이제 한국에요, 건전한 진보 좌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당 저것들도 북한 문제에서 저거들이 불만을 가지고 탈당을 해서 종북이라고 규정했던 통진당 세력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봐요.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 북을 비판하고 핵과 ICBM을 비판하면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세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는 곧바로 종북, 친북이 다 되어버렸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 과거에 80년대 학생운동에서도 북한을 싫어하던 한국의 좌파의 맥맥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맥맥이 이제 다 끊어졌고, 한국에는 야당이나 좌파 생활을 하면서 살려면 북한을 비판하면 안 되는 단계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사회 운동권 안에서 종북 세력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득세를 하면서 누구도 여기에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소속되어서 살아온 임종석이 거기에서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전문가인 양 거기에 복무하면서 각종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누려온 문정인이 이 사람 좌파 정권 들었으면 그때마다 대북 최고의 브레인으로 북한 왔다 갔다 하고 자리들 뒤에서 맡아서 설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차곡차곡 누적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각이 일치하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요, 임종석이나 문정인이하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의 주사파의 입장이 한국에는 운동권 전체, 진보 좌파의 전체를 장악해버렸고, 그래서 한국의 좌파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옹호하는 입장에서 모든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바라봤을 때 미국은 적대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미국을 그래도 동맹으로 생각을 하고 야당이 있고 이러다 보니 노골적으로 말을 못할 뿐이지, 북한을 더 좋아하고 미국을 싫어할 것이라는 것은 그건 볼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핵화나 이런 부분에서 굳이 대화가 필요하다면 드라이하게요, 북한을 만나서 너네들 핵 미사일 폐기해라 그러면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폐기하면 그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전에는 우리 데리고 장난치지 말라고 딱 선을 꺼야지요. 공존을 우리가 부정을 합니까? 그냥 살자는 거. 저는 통일도 싫어요. 그냥 살자. 다만 너네들이 전쟁을 치거나 도발을 안 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돈으로 너네들은 좀 미기는 좀 먹고 살게는 도와줄 수는 있다. 이렇게 가야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은 결국은 북한이 저렇게 집착하는 한미 군사훈련을 반토막을 내기 위한 용도 외에는 왜 정상회담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정의용이를 보내서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얻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이해하지만 상황이 변화가 되면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집에 이야기한 비핵화 의도니 무슨 ICBM 무슨 잠정적으로 폐기니 또 뭐 영변 원자로 어쩌고 전부 술수고 쇼예요. 그러면 왜 남북 정상회담을 원하느냐? 결국은 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문정권이에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군 철수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이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는 말을 TV에 출연해서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미국을 지금 엿먹이는 행동을 한국 정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를 완전히 북한을 붙여가지고 미국이 피할 수 없도록 가짜 명분들을 만들어서 미국이 곤혹스러워서 대안은 하는데
곧 판은 깰 거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만약에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대북 제재는 미국이 할 명분이 없다고 만들고 거기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이 이탈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 한정없이 답은 안 나오고 말장난으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제는 우리한테 제재 압박을 풀고 군사적 협박하지 말고 한미 군사훈련도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 지원을 하라고 또 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A라고 해도 B라고 해도 걸리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북한의 입장을 미국 측에 관철하도록 하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바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상회담이 없었으면 특사 보낼 이유도 없을 거고 특사가 갈 이유가 없다면 북한이 저렇게 꼼수를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쇼를 하도록 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잘 한번 보세요. 왜 특사가 갔습니까?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에 오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언급을 했어요. 곧바로 1월 9일 날 고위급 회담을 해서 이제 오기로 가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2월 10일 날 김여정이를 보내서 북한으로 초청을 했어요. 문재인을. 그러니까 한국이 특사를 곧 보내겠다. 그런데 한국은 그 사이에 미국이 반발하면 곤란하니까 미국은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우리가 좀 북한에 가서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얻어오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미국이 그건 안 된다고 완강하니 펜스 왔을 때 한 만나봐라, 이방카 왔을 때 한 만나봐라 하고 붙이려다가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 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에 가서 우리가 너네하고 우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려면 너네가 미국과 좀 붙어서 한마디로 미국이 안 끌려올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거니까 그게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서 미국에다가 던지고 우리가 갖다 줄게. 지금 이렇게 지금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벌어지거나 김정은을 만나서談판을 통해서 나온 것 같지만은 그게 쇼라는 거는 미국도 알고 한국의 언론들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겉으로 벌어진 일만 이거고 물밑에서 수도 없이 대화와 접촉을 해서 이번에 4시간 했다는 것도 쇼입니다. 미국하고 한국 국민들 언론에 보여주려고요. 이미 다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척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회담을 위해서 특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니만 사실은 북한의 입장이 궁지에 몰려서 5분만 더 패면 죽는 북한의 입장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용도로 정상회담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주한미군의 지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던진 카드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아예 미국 전략자산이 한국에 못 들어오라 동해 서해에서 사라져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는 전시작전권 이양받아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 맺자고 하고 미군 철수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김정은이가 한미 군사훈련을 이해했다고 생쇼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상황이 바뀌고 대화가 되면 군사훈련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단서를 달아서 사실은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해했다 말은 필요가 없는 이야기고요. 문정희가 말한 것처럼 4월 1일부터 훈련은 해. 근데 컴퓨터에서 연습으로 하는 훈련 그거는 그냥 하되 실제로 병력 동원하는 거는 짧게 하고 끝내. 근데 어떻게 그걸 짧게 하고 끝낼 수 있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훈련의 딱 중간에다가 정상회담을 4월 30일 날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판문점 정상회담은 서로 오래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꼼수는 이미 정의용이가 가서 정상회담에서 이제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이 다 나온 거예요. 핑계는 정상회담이었지만은 정상회담은 궁극적으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특사가 가서 정상회담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는 다 해버렸기 때문에 문재인은 판문점에서
4월 30일 날 김정은이하고 몸무게 몇 킬로냐 서로 묻고, 예? 사모님은 몇 킬로 나가냐 묻고, 그 다음에 아침은 뭐 드셨냐, 김여정이는 임신했냐, 주온 유기견은 잘 크냐, 이런 거 묻고, 그 다음에는 그냥 별 내용 없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살얼음판 긋는다 야당 대표를 불러서 정상회담서 많은 기대를 합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를린 선언에서 7월 달에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에서 호응한 거라고 보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특사단 합의에 대해서 성급한 낙관은 끝물이다, 북에 놀아난다 생각할 일은 아니다, 완전한 핵폐기 미국과 집중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만 들으면 문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변하기는 개뿔 절대 안 변합니다. 이 전부 야당 대표들 홍준표, 유승민이 부담스러우니 한 번은 떼우고 가야 되니 그 앞에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거 끝난 다음에 또 북한하고 연락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한 것은 야당 대표용이었으니까 너네들이 삐지지 말고 이해해 주기 바래. 자, 이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요, 오늘 중앙일보도 나왔습니다. 1박 2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해 남북이 사전 조율한 듯, 언론은 알고 있으면서도 요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이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특사단이 돌아와 발표했던 6개 내용이 다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용을 수석으로 한 특사단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를 했지요. 그러면 정의용이 북한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제를 김정은이 4시간 만에, 그 중에 밥 먹는 시간 빼면 한 2시간 만에 한국의 문 대통령도 아니고 정의용이 만나가, 그래 네 말 들어보니 맞네, 당신 하자는 대로 하겠소 하고 갑자기 사람이 돼서요. 악마가 갑자기 사람이 돼요? 악마가 갑자기 천사가 돼요?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자, 그러면서 이 발표 내용이 사실상 김정은의 뜻이라고 했어요. 특사단은 5일날 김정은이를 만났는데 김정은이가 시간도 끌지 않고 신속하게 이런 합의를 해줘요.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이 솔직하고 대담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정은에 대해서 정말 온갖 칭송을 다 하고 싶겠죠. 저것들 주장을 따라준다? 근데 저것들 주장을 따라주는 이유가 있죠. 왜? 청와대 주장이 김정은을 행복하게 하고 북한을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움직이니까. 왜? 주사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주사파는 뭡니까? 북한이 남한에다가 자생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도록 학생운동권에 잠입해서 북한의 이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러지 않은 학생운동 세력들을 다 추방시켜버리고, 한마디로 전체 학생운동권, 대학 중에서 당시 한 85% 정도가 주사파가 장악을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요. 그러다 보니 그 시대를 대학 다닌 사람들은 주사파가 대학을 장악하고 있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때 보수가 그런 것들을 엄벌하니 어쩌니 했지만은 주사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사상투쟁이 아닌 개별적으로 몇 명을 처벌하는 데 거쳤고, 그 세력들은 사회운동을 거쳐서 온 사회 각계에 퍼지고 정치인을 거쳐서 이젠 청와대를 장악하는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렸지만은 그 전에 이미 남북의 조율이 다 진행됐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 조율 없이는 속전속결 합의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여정이 특사로 내려왔고 김영철이 내려와서 정의용, 서훈 등 한국 측을 릴레이로 만날 때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다. 저는 이때뿐만 아니라요.
그냥 거의 매일 접촉을 했을 거라 봅니다. 지난 12월,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판문점에서 한번 보자 하면 후딱 가고,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DJ 정권 때 북한이 오라 하면 그냥 개성공단 건너가 가지고요. 개성공단에서 북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매체들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한의 비핵화 의향 등을 구체적으로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핵을 보유하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입장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과거의 정상회담은 남북이 공동으로 몇월 며칠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6일 오전에 수뇌부 회담에 합의했다라고 한 뒤 당일 오후에 김정은이 특사단과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친북 평론가들은 북한으로서는 충격적인 약속을 김정은이 해서 공개하지 못한다는데 웃기는 소리고요. 북한이 이걸 발표 안 하는 이유는 실제로 할 의사가 없는 이야기를 한국 측의 공작에 한번 미국을 꼬드겨서 우리가 우위에 서서 판을 흔들어 보자라는 부분에 북한이 동조해져서 공작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공작 벌이는 내용까지 북한의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 이제 김정은이 만나서 할 이야기 목표 다 달성했는데 정상회담에서 할 이야기가 의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하자 주장할 겁니까? 금강산 개성공단 다 열어주고 북한에 어떻게 투자해 주겠다 조건을 붙이는 척 하면서 그거 할 겁니까? 국제사회와 제재와 압박이 이제는 해제되어야 된다라고 공동 합의를 채택할 겁니까? 군사적 위협을 북한한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할 이야기도 없어요. 북한 요구하는 대로 읽을 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 할 일은 이미 다 해버렸고, 기껏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는 한마디로 특사단을 통해서 미국을 엿먹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반쪽아리로 누더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할 카드는 정상회담 가기도 전에 다 썼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동조해 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죠. 남북이 왔다 갔다 하자는 합의는 많이 할 거예요. 북한 놈들이 오면 공짜니까. 앞으로 SK 최태원 회장 워크힐에서 돈 많이 벌겠네요.